헤어져요 오늘. 오랜만에. 근데 우리도 붙어야 돼. 안녕하세요. 너무 작게 말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이 정도는 얘기해야 파형이 올라간다. 아니 왜냐하면 이 네. 정도로 얘기해야 네 목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랜만에 산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산책 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주기적으로 책을 사는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서로가 산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꾸준히 ASMR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해보려고. 자, 그래서 오늘의 산책 테마가 어떻게 되나요? 테마요? 네, 테마가 있나요 혹시? 조금 더 적게 말해야 돼. 테마가 있나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자만추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오프라인 그 서점에 가가지고 자만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책장을 절대로 열어보고 사지 않습니다. 표지를 보고 사죠. 그리고 아니면은 책 속에서 인용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그게 맞지죠. 나도 읽어볼래.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자만추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저는 도파민 독서? 도파민 독서죠. 키워드 하나를 잡아가지고 잡아팹니다. 팬다. 네, 잡아패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잡아패다가 갑자기 어떤 신의 계시가 내려온 것처럼 갑자기 흥미가 뚝 끊겨요. 과학 스쳐간 다음에 지금 온 키워드가 또 음악입니다. 클래식. 네, 그래서 음악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테마 음악을 책으로 보나요? 그 개론이랄까요? 가볼까요? 네. 네. 사놓고 진짜 도저히 손이 안 간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제가 좀 야, 너무 재밌게 생겼다. 재밌게 생겼는데요? 진짜 하라리 씨가 지은 거네. 네. 네네네네네. 알라딘에 들어가서 인기 순을 눌러요. 아니면 최근 들어온 순. 근데 얘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샀지만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그래서 뭐라고 적혔냐면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를 보는 인류 역사. 너무 너무 흥미롭죠. 너무 재밌겠는데요? 너무 재밌겠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폈죠. 네. 일단 프롤로그에서 튕겨서 나가고 프롤로그 넘겼습니다. 이거 한 500페이지 되겠는데? 빌려드리고 싶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갈대 속의 영원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기원, 그러니까 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책이 어떻게 해서 현대까지 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책에 대해서 좀 숭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숭고한 마음. 그 숭고한 마음을 가져서는 이렇게 책을 사기만 해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요 이제 목차를 보면은 책이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한 번씩 쑥 훑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요거는 사실 저도 충동 구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 서적을 사실 잘 안 샀어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서점에 가서 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중고 서점은 중고로 들어온 것만 내가 그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래 썼는데 저번에 산책 영상을 찍으면서 두세 권씩 사면은 무료 배송이 된다. 근데 사실을 그때 처음 알고 저도 그런 게 있군 해가지고 제가 이거 중고로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책을 접으면서 읽는데 이 약간 킹 받더라. 이거 접혀있는 거, 펴져 있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리 접어놨던 거. 네. 그런. 근데 약간 다른 관점인데요. 저는 접혀 있으면 이게 그 사람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잖아. 그래서 조금 더 유의 있게 봐요 그 장을. 그리고 약간 어떤 거는 앞장에 선물한 사람, 그러니까 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 이게 나한테까지 왔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책 중에 앞에 저자 사인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 책이 있었습니다. 왜 팔았지? 마음이 조금 아프더이다. 그리고 GPT한테 그날에 또 추천을 받았어요. 여자 얘기 나오는 책 좀 추천해줘. 그래서 막 추천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좀 내가 쉽게 말하자면 대가리에 뭐 쌓일 수 있는 걸로 좀 추천해줘봐. 인문학적으로 뭐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을 소개받았어요. 도발적인데요. 네, 도발적이죠. 이거를 1,500원 주고 울산점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 여성 자살률 1위 한국. 무엇이 이들을 자살 생각으로 몰아가는가. 계급과 젠더의 교차로에서 청년 여성을 말하다. 아직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성 자살률이 높을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이유가 뭘까? 어떤 문제 원인들이 기제로 발동하여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여성 청년들을 그냥 스스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게 만들까? 그런 걸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이게 한번 풀어본 거겠죠? 아직 못 읽었는데요. 홀로 서기를 가로막는 노동 위험. 이런 거 안에 보면 노동 불안정이 있고 가족 위험, 돌봄 위험. 그렇죠. 이거는 젊어서도 늙어서도 그렇죠. 이게 나중에 존재론적 불안한 건 어떤 자기 혐오랄지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네요. 그래서 이런 책을 GPT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근데 GPT가 추천 안 해줬으면 내가 이 책을 샀을까? 요즘 세대 같다. GPT의 순기능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네. 고전을 하나 가보면은 팡세입니다.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거 제가 왜 샀냐면 팡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 들어봤는데 그 단어로 책이 있구나를 안지 좀 됐어요. 근데 팡세가 어떤 단어인데요? 설명을 바로 못한다는 건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란 뜻이에요. 팡세가. 팡세 생각이란 뜻인데 고뇌 이게- 같은 거요? 예.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철학 서적 같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인간의 고독한 실존을 간파하는 책이고 보들레르, 뭐 니체 이런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 그런 책이래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라고 해서 샀는데 제가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글이 써져 있는지는 몰랐어요. 사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철학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이런 고전 문학 전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요 소유욕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읽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시지프시나 산 거 아직도 다 안 읽었거든요. 근데도 요렇게 또 사게 됐네요. 송구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읽고 있는 마이클 폴란의 세컨드 네이처인데 근데 이분 저서로 제일 유명한 거는 아마 잡식동물의 딜레마. 저는 읽지 못했는데 이거 읽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전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그리고 요거랑 관련해서 또 봄이라서 사본 것 중에는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이것도 이제 GPT한테 같은 날 추천을 받았던 건데요. 이제 과학자가 본 어떤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작년에 읽은 침묵의 몸 같은 걸 읽고 싶어서 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예요? 사랑과 결함이라는 예소연 작가님의 소설집입니다. 너무 요즘 스타일이다. 그죠? 네, 물론 제가 뭐 매년 모든 문학의 어떤 동향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연소 이상 문학상 네. 대상 수상? 그러니까 20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올 때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가 누구신가 했을 때 예소연 작가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예소연 작가님이 핫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개화 혁명이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게 며칠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 개화 혁명은 요것만 이제 읽어본 상태고 나머지 작품들도 한 번씩 다 읽어보려고 사봤습니다. 우리 철봉하자 이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너무 궁금해요. 읽고서 저도 빌려주세요. 네, 그렇게요. 그 개화 혁명이 최근에 읽었던 단편들 중에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해도 되나? 근데 너무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직 하나밖에 안 읽어봤지만 이 소설 전체에 대한 좀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사봤고 차반추 했습니다. 구병모 작가님의 책이라고는 제가 파과밖에 안 읽어봐가지고 더 유명한 책들이 많지만 견고해 보이는 네 이웃의 식탁 아래서 폭로되는 공동체의 허위, 돌봄 노동의 허무 다 너무 예쁘잖아. 자만추를 보통 하는 타입이니까 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샀다 이걸 말씀 못 드리는 거야. 소설 타이밍이니까 소설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중고로
둘 다 샀던 것 같은데. 서점에서 예.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를 되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별로 읽어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대운실 수리 보고서를 너무 재밌게 봐서 단편집이고요. 얘는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이것도 이제 고전 소설인데 1964년인가에 나온 책인데 이게 소설가들이 죽기 전에 한 권 읽어야 된다면 이걸 읽겠다 이런 식으로 글씨체가 너무 성경 같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일링을 잘 하셔가지고 사버렸. 얻어 걸렸다. 근데 솔직히 제가 펼쳐보지 않았는데 방금 제가 펼쳐보고 저도 놀랐네요. 자간이 왜 이렇게 좁아요? 진짜 성경 같죠. 뒤에 어떻게 써있냐면 카잔 차키스라는 분이 쓰신 건데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비극이다. 이름이 카잔 촉스키이고 러시아어로 작품을 썼다면 그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극찬을 해놨습니다. 이 뒤에 이름이 다 썰어서 그리스 문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돼 있다.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그리스 문학을 부흥시킨 그런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읽겠죠.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거는 대전에 가서 맞아요. 독립서점에서 독립서점에만 파는 거를 사지 않고 대형 서점에도 살 수 있는 거를 2권을 샀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교보문고 소설가 51이 뽑은 올해의 소설. 올해 해외 소설 1등. 이거 궁금해. 저도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아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본 거예요. 근데 진짜 읽기 시작하면 금방, 왜냐면 얇잖아.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순서에서 밀릴까? 제가 소설이 하나 더 있다는 걸 방금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배송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작.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서희 작가님은. 또 새로 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두께가 그 단편은 아니어서 난 중편인 줄 알고 샀는데 단편이고 그 뒤에 작가 인터뷰랑 작가 노트 같은 것들이 수록돼 있는 그런 어떤 패키지 책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작가분들이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 이 똑같은 시리즈를.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작가분들은 다 이거를 한 번씩 거쳐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예술을 계속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찬사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습니다. 이거는 제일 최근에 산 책인 것 같아요. 온 세계가 마을로 온 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9.11 테러가 있던 날에 뉴욕 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말고도 그냥 미국의 공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가 50개가 넘는데 거기 모든 영공을 다 폐쇄를 해서 모든 비행기가 출발지로 회항을 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 공항 뭐 캐나다랄지 뭐 이런 데에 다 회항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캐나다의 어떤 마을에 비행기가 300편 정도 정말 작은 마을에 그 마을의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안에 되게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육군 참모총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다 있거든요. 되게 큰 참사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뭐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인류애가 충전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제 3권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거 한 6개월 전에 산 것 같은데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을 샀어요. 이거 유명한 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기순에 있던 걸 샀던 춘향이네요. 거거든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엄마가 한국 분이었나 그렇거든요. 저도 진짜 오래전 읽어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의 죽음 앞에서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엄마가 자기한테 물려줬던 어떤 한국적인 유산. 이 H마트가 한인마트거든요. 엄마가 자기한테 물려줬던 어떤 한국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되새기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또 절반도 아니네요. 3분의 1 보다가 포기했네요. 제가 남은 걸 다 해버리겠어요. 일간 이스라 수필집 이스라 작가님의 책을 저는 거의 읽어본 적은 없지만 칼럼집을 하나 샀거든요. 날씨와 얼굴이라는 거를 봤는데 뭔가 이 사람의 정제된 글인 거잖아요. 그 칼럼집은. 그거 말고 약간 덜 정제된 글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유명한 수필집을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사봤어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카테고리는 다 똑같아가지고 그래 이거부터 해야겠다. 이게 음악과 생명인데 지금 오늘 갖고 온 책 중에서 유일하게 저번 달에 산 책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다 읽었어요.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되게 좋아하는데 류이치 사카모토 저서 중에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책을 2023년 8월에 나오자마자 사놓고 반만 읽어놓고 내가 그걸 안 봤더라고.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이제 깨달은 거죠. 몇 달 전에 내가 이걸 반밖에 안 봤네 해서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보고 나서 이 책이 또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얘까지 봤어요. 근데 이게 대담집 같은 건가요? 네, 여기 후쿠오카 시니치라는 분이 생물학자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철학 서적에 더 가까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카모토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선형적인 음악 뭐야 어떻게 밟혔어 이거 내가 잡고 있었어. 줄 그어놨길래. 선형적인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벗어나서 음악을 할 수 있을까를 노년에 계속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생물학자랑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노화의 길로 무조건 가고 근데 그거를 대항해서 젊게 살려고 하는 그 반항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근데 또 음악은 그거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이걸 음악으로 구현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본인도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명이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훌륭한 음악가는 철학가와 구분할 수가 없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이것도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책 안에 계속 인용되는 문구들 있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막 철학가 아니면은 뭐 과학자 뭐 여기 안에서 슈레딩거 이야기도 막 하거든요. 네거티브 엔트로피 너 어떻게 딱딱 펴냐?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책을 읽고 나서 추가적으로 읽어야 되는 과제를 굉장히 잘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대담집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동적 평행은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좀 읽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산 건데 쇼팽을 찾아서를 제가 장바구니에 한 4달 정도를 담아놓고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했어요? 좀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사고 싶은데 샀는데 안 읽을 것 같은 책들이 당장은 있잖아요. 안 읽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이 앞에 뭐 보름달이랑 음악의 사물들이라는 책을 너무 재밌게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얘를 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왜? 어려워? 아니면 흥미가 또 끊겼어? 쇼팽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이 책을 읽을 만큼 지식이 없어요. 이런 음악 책들의 어떤 어려움이 이야기하는 작품을 내가 몰라서 듣고 다시 읽고 듣고 다시 읽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중간 지점부터 넘어가니까 작품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지금 한국 출신 피아니스트 중에 임윤찬이라는 분이 지금 좀 세계에서 이름을 날려요. 이 쇼팽 에뛰드 앨범을 낸 게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아카데미 감독상을 탔다 해야 될까요?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본인이 21살에 낸 앨범이 음악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 뭐 어디 삼관왕 뭐 그라모폰 못 탔고 맨날 기사가 나요. 근데 그게 쇼팽 에뛰드 작품인데 그 작품을 연구를 할 때 이 책을 참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왼손 해석을 되게 잘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랑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왼손 소리가 진짜 다르게 나요. 아무튼 좀 다르게 들리긴 해. 이거는 뭐부터 소개하시겠어요? 이거요. 이거는 이 에린 코플런드가 미국 작곡가인데 클래식 음악을 듣는 초보들을 안내해준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안내서. 그러니까 어떤 교향곡은 이런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작곡된 겁니다. 이렇게 조금. 그래서 이게 뭐 음악에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좀 듣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음악들을 다 알아야지만 들리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숙제들이 있네요. 슈베르트, 뭐 바그너, 드뷔시의 숙제가 있는 책들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런가 봐요. 이거 너무 예쁘다. 그죠?
뭐야 이거? 음악 혐오? 네. 이 음악 혐오인데 예쁘다. 이거는 소장하고 싶은 그지 예쁘게 생겼지. 네. 얘가 내가 뭐 때문에 샀더라? 이 그 음악을 너무 열심히 했던 분이 음악을 어쩌다가 이게 폭력적이라고 느끼게 됐는지 이것도 좀 음악의 기원이랑 관련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치 정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유일하게 그 어떤 프로파간다에 동원됐던 예술 장르는 음악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음악이 어떻게 또 사람들한테 공포를 일으키고 폭력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들어서 샀는데 말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싶네요. 책으로 한번 탑을 쌓아봤는데요. 진짜 이거 다 읽기 전엔 책 안 사겠습니다. 우리 그때도 마지막으로 내가 읽어보고 싶은 책 이래가지고 주고받았고 네. 저는요 소설시 책 중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사랑과 결함 그걸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건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아니 먼저 빌려줄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단편 소설집 뺏어 읽고 싶네요. 예. 다 재밌을 것 같아. 일단 넥서스부터 흥미롭고 바로 빌려드려요. 바로 가져가죠. 응. 그 환경학자들 세컨 네이처? 되게 재밌어 보였고 요거 H마트 이것도 예전에 많이들 언급하는 걸 봤어가지고 이것도 재밌어 보이고 다 재밌어 보입니다. 그냥 산책만 하지 말고 다음에는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추천하고 싶은 책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럼요. 따로 근데 있죠, 우리는 따로 산책이기 때문에 좀 아는 책을 다음엔 소개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영상 20만 넘으면은 추천하는 책 갖고 와볼까요? 책 영상이 조회수 10만 넘는 것도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20만 되면은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은 걸로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20만.